예, 세계 만남인 북미 회담이 이제 끝났습니다. 하지만 주변국들은 이제 후속 조치 때문에 상당히 좀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 리포트로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오늘 한국에서 강경호 외무장관, 그다음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 그리고 고노 일본 외무장관 등 이 세 사람이 모여서 이른바 삼국 외무장관 간의 회담도 열었고 조금 전에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앞으로 북미 관계 해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정영태 북한 연구소장,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수석 연구위원과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한미일 외교 장관 회담이 있었거든요. 일단 네. 우리 소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오늘 바로 좀 삼국이 만나서 외무장관이 만났기 때문에 뭔가 좀 의미를 좀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이제 어제 6.12 정상회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부정적인 판단도 있고 뭐 등등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한반도의 그 완전한 비핵화 여기에 대해서 특히 논란이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평가는 좀 부정적으로 좀 미흡하다, 상당히 그렇죠? 미흡하다 네. 이런 건데 그러나 어떻든 중요한 거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가지고 진짜 북한이 비핵화 길을 실질적으로 걸을 수 있도록 앞으로 이제 미북 간의 전문가들인 어떤 그 접촉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관계 그 고위급 접촉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또 그것을 성공시키면은 오히려 이제까지 부정적인 인식들이 있었던 것을 해석들이 있었던 것을 오히려 역으로 바꿔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번에 한미일 외교 장관들이 모여서 이 그 약속 자체를 합의 자체를 그야말로 실질적인 북한의 비핵화로 만들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이행 실천하는데 상당히 노력을 하자고 한다면은 그렇다고 사실은 이거 자꾸 몇 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그렇죠.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 이게 이제 앞으로의 과제가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가 급작스럽게 이걸 또 만나게 된 것은 상당한 의미를 둬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네, 이번 북미 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한미 훈련 중단을 시사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한 언급은 있었나요? 이제 강경화 장관이 이야기를 받아서 했었죠. 네. 하면서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연합 훈련에 관한 문제는 한미 국방 당국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긴밀히 협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더 재미난 이야기는 일본 외무상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한미 간의 그 연합 훈련에 관한 문제는 북한 미사일 비핵화, 비핵화와 연동해서 활용되게 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보다 더 우리 한국 외무장관보다 더 엄격하게 이야기할 바가 있어서 좀 주목되는 바입니다. 사실 그 문제가 가장 우리 한국 사회를 좀 뜨겁게 지금 달고 그렇죠. 있는 그 문제거든요. 네. 사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사실 그 문제는 동맹국으로서는 대단히 아픈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대통령께서 맥락 자체가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 바람에 사실 이거 한국하고 협의 이후에 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네. 하다 보니 대단히 뼈아프게 느껴지는 부분인데 처음에 그날 기자회견 때 들었을 때는 그게 돌발적인 질문이었거든요. 그게 일단 돌발적인 질문이어서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그냥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다. 북한하고 이야기했다기보다는 그냥 앞으로 장래 그럴 일이 있을 수 있을 거다라고 정도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다음 날에 노동신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요구를 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까지 그대로 썼거든요. 북한이 도발적으로 여기고 있는 연합훈련에 대해서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기자회견에서 했었는데 그 말을 곧바로 똑같은 말을 노동신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측에서 도발적으로 여기고 있는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중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관계 속에서 그걸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자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연합훈련은 만약에 북한의 태도에 의해 따라 다시 재개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냥 말로 한 거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은 그 한미 연합훈련 자체를
북한과의 협상 카드로 던져버렸다는 이야기죠. 지금까지 그건 사실은 불문율처럼 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 간의 의제로만 다뤄졌던 것인데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네. 북한하고의 관계 속에서 그거를 이제 카드로 던지는 바람에 굉장히 어려운 이제 문제가 돼버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 있습니다. 거기에서 좀 추가를 예, 하면 소장님. 북한이 이게 이제 그 한미연합 군사 훈련 중단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게 사실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이제 그 협상을 했는데 그 내용 자체에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 과정을 봐가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형태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거나 폐기하거나 아니면 또 앞으로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이런 것까지 연결시킬 것인가 안 시킬 것인가 이른바 하는 게 체제 보장과 관련된 조치를 그렇죠. 단계적으로 연동해서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또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지만 네. 그러나 이번에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자체는 북한은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소위 성결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핵화와 관련된 미북 간의 실질적인 협상 자체를 효율적으로 실질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일단 이런 적대적인 어떤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인 분위기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 북한의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평화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우선적으로 중단해라. 하고 난 다음에 미북 간의 협상이라든가 실질 협상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북한의 논조가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한미 연합 훈련이라는 게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을지 뭐 포커스 훈련이라는가요? 이렇게 UFG 지금 9월에 이번에 예정된 그렇죠. 그런 훈련, 대규모 연합 훈련도 있고 네. 그 약간 좀 작은 규모의 훈련도 있다면서요? 아니 그 이제 형식상으로 뭐냐면 이번에 8월 달에 네. 하는 것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 예. 훈련 자체는 이것은 그야말로 워크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워크게임이라고 하는 실질적으로 것은 뭘 쏘고 하는 건 이게 아니고요. 컴퓨터상이라든가 일에 앉아서 그 내부에 앉아서 하는 것이고 그러나 실제 하는 것은 다시 이제 대규모로 한미연합 군사들이 직접 참가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뭐 상륙 훈련도 하고 그것은 이런 이제 것들. 원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8월에 있는 것은 그 워크게임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그럼 그것조차도 북한에서는 하지 말아라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는 바로 거군요. 그런 거죠. 바로 이제 그 한미연합 그것 자체도 한미연합 군사훈련 그것도 이제 워니까 워게임이니까 또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그 워게임 하는데 그만큼 많은 비용을 들여서 뭘 하는 것은 사실 낭비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도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당신이 워게임이라 해가지고 사실 한미연합 군사훈련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이것이 또 있어야 전반적으로 우리가 연합군사에 실질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다. 이래 볼 수가 사실 있죠. 그 워게임이라고 하더라도요. 그건 사실은 그 미군이 많이 오진 않습니다. 많이 동원되지 않지만 실제로 본토와 하와이와 여러 가지 그 기지에서 그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서로 연동되어서 네트워크로 계속 그걸 주고받으면서 그 전략적 자산들을 서로 운용하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 한미 간의 소위 도상 훈련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이게 저같이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내밀하게 그 디테일한 부분을 잘 모르는 사람이 그냥 일반 시청자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아까 말씀드린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같은 그런 것만 해도 마치 예전처럼 이렇게 상륙작전 하듯이 옛날에 그 제 기억으로 팀 스피릿 훈련 같은 거 뭐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시뮬레이션 게임이었던 거군요. 근데 그것조차도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도발, 또 위협으로 느끼고 있어서 뭐 그것도 이제 한미연합 군사 훈련이니까 그런 한미연합 군사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이제까지 그것을 도발적인 훈련이다 이렇게 보고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도 말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도발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쪽으로 이걸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미연합 군사 훈련에 대해서 북한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못지않게 트럼프 대통령도 그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측면에 있다는 것이면 그러면은 앞으로 한미연합 군사 훈련 자체 이것이 중단될 가능성 그만큼 높다 이래 볼 수도 있죠.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 거기서 공식적으로 뭐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뭐 확인해 준 건 아니긴 합니다만 좀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전해지니까 그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오늘 이제 한국과 미국 그다음에 일본 세 나라의 외무장관들이 모여서 이제 공동 기자회견까지 가지고 협의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폼페이오 장관은 또 중국을 간다고 그래요. 이렇게 되면은 뭐 이 한반도 그러니까 이 북미회담 또는 이 남북의 긴장 완화와 관련해서 미국이 중국의 어떤 그런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도 그러고 이번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와서도 명확하게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비핵화가 가시적 성과가 있기 전까지 경제 제재 해제는 하지 않겠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엄명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국의 태도거든요. 벌써 중국은 이번에 그 미국 정상회담 이후에 중국의 제재 북한 제재에 대한 유엔 제재 결의에 대해서 조금씩 좀 편안하게 융통성을 발휘할 것을 조금 이렇게 뉘앙스를 비추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뒷문을 막지 않으면 지금 미국으로서는 합의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앞으로 실천으로 그것을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이라는 뒷문까지 막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합의에 대한 미국 조화에서 나온 비판들을 막을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중국으로 하여금 이 제재를 어느 정도까지 현 상황까지는 더 가중시키지는 않을지라도 현 상황 지금까지 유지됐던 제재의 대오를 유지시키는 굉장히 예. 중요한 거라서요. 그것이 아마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 판문점에서 남북 장성급 회담도 열렸잖아요. 네. 천리마를 넘어서 말리마 속도를 언급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남북한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한반도에 있어서 군사적 긴장 조성을 완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것을 중심으로 이제 이행 실천하는 그런 그 회담 자체가 군사적 차원에서 열렸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주로 뭘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첫째, 비무장 지대에 있어서 그 상호 도발적인 어떤 그런 행위들을 하지 못하게 또 그것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평화적인 어떤 수단과 그런 방법으로 바꿔나가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사실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까지 그 남북한의 군사적 충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군사적 긴장 조선을 극에 달하도록 만드는 것이 서해 해상에 있어서 그 NLL을 중심으로 한 서해 평화협력 지대라든가 이런 걸 실적으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이번에 장성급 회담에서 어느 정도 문을 열기 위한 그런 논의가 있었지 않겠느냐. 예. 이것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또 네. 여기에서 더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번에 6.12 정상회담에서 미북 간의 정상회담에서 미군 유해 발굴하는 것도 예, 약속을 예, 했지 그랬죠. 않습니까? 합의했죠. 마찬가지로 우리 6.25 때 우리 그 전사자들 그 유해 발굴을 하기 위해서 단순히 미북 간에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미 하고 협력적으로 이걸 해가지고 동시에 어떻게 이걸 펼쳐 나갈 것인가 하는 것도 논의하는 주요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에요. 예. 평가는 사실 지금 상당히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두 분과 함께 평가가 어떻다 이거를 나누는 거는 사실은 크게 효율적이지 못한 문제인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사실상 후속 조치가 이제 어떻게 마련될 것인지 이 부분이 사실상 시작됐다고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두 분께서 앞으로 생각하는 후속 조치 중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빨리 나올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각자 생각하시는 분은 한 말씀씩 듣고 오늘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의원께서 어떤 게 가장 먼저 나올 거라고 보세요? 우선 우리 한국 정부로서는 지금 이렇게 주한미군 연합훈련,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이렇게 돌발적으로 나온 이게 굉장히 한국 국민들을 좀 불안하게 만드는 그렇죠.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정부는 이 미국과 지금 남북 관계에 에너지를 많이 쏟고 있는데 미국에 대해서 우리 동맹을 다시금 탄탄하게 다지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전략적 환경을 구축해야 됩니다. 한미일 이번 외교장관이 만난 이유도 그거라고 보는데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전략적 환경을 만들어서 북한이 그것을 선택하는데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만드는데 삼국이 공조하는 것들에 대해 집중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오늘 한미 삼국 외무장관회담이 사실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봐도 되겠군요.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예. 자, 우리 소장님께서도 어떤 후속 조치가 좀 가장 현실적으로 먼저 이루어질 거라고 보시는지? 지금 미북 정상회담에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반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북한이 이 장거리 미사일 엔진 실험하는 그 실험대라든가 그 장소를 폐쇄하는 포기케 하는 그게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북한 입장에 있어서도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행 실천을 하게 함으로써 예. 자기들이
비핵화를 미국이라든가 이런 어떤 외부 세력에 의해서 그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선제적으로 자발적으로 이 비핵화 조치를 한다고 하는 것을 시위하는 그런 과정이 사실 기다리고 있다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 문제를 가지고 이번에 폼페이오 대통령, 폼페이오 그 장관하고 그다음에 또 뭐 김영철 통전부 장관하고라든가 아니면 또 관계 그 간부하고 이거 하는 것은 거기에 좀 초점이 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그럼 그 이어서 비핵화와 관련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좀 구체적인 논의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정영태 북한연구소장,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